자, 이제 저번까지 했던 그 변수는 연속이 아니고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저번 시간까지 했던 변수는. 그래서 변수가 하나하나가 어떤 값을 갖는 거고 그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확률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는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 자,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계예요, 시계. 자, 시계에 바늘을 이렇게 하나만 있다 생각해봐. 자, 그래서 시계 바늘을 이렇게 돌렸다, 그지? 자, 돌리면 요 1이라는 숫자에 딱 서는 경우가 있겠지. 자, 시계 바늘을 이렇게 돌릴 때 우선 시계 바늘이 섰는 그 값을 확률 변수라고 해봐. 시계 바늘을 돌렸을 적에. 그럼 1, 2, 3 이렇게 쭉 있을까, 이거, 그지? 그럼 시계 바늘이 설 수 있는 경우는 총 가지수가 몇 가지? 12가지가 아니지. 분해서 요거 숫자 밑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지? 자, 돌렸을 적에 요 눈이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 그 숫자, 그 값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나올까? 그 가지수가 무한계란 말이에요, 무한계. 0부터 12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 그지? 시계 바늘을 임의로 돌려놓고 딱 서는 순간 그게 가리키는 눈금, 그거는 0에서부터 1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눈금이 가리키는 그 경우는 무한히 많은 거예요, 무한히. 자, 그러면 돌리다 보면 요 1에 설 수가 있겠지. 요 1이라는 값에 딱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우가 무한히 많아, 무한히. 무한히 많은 형태인데 요 눈금이 1을 가리키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잖아, 그지? 정확하게 1을 딱 가리키는 경우는. 그래서 항상 이런 뜻이 되는 거야, 확률이. 자, 돌렸을 적에 1이라는 눈금을 가리킬 확률은 0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리킬 수는 있는데 확률이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1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왜냐하면 확대해 보면 정확한 1이 아니고 1 근처에 있는 어떤 형태, 딱 무한히 많은 그 경우들 중에 정확한 1은 딱 한 가지잖아, 한 가지. 그래서 요 확률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묻기를 이렇게 묻질 않아. 변수 x가 1이 될 확률, 이런 거는 다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수 x가 1이 될 확률, 이렇게 해버리면 다 0이 되는 거예요. 분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모 때문에.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이 변수를 1, 1.1, 1.11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그냥 변수를 그냥 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자, 그 x는 지금 같으면 이제 0에서 12까지의 어떤 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속일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변수를 그냥 x라고 두고 그 x의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럼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까요? 이게 확률 함수가 되려면 요 함수를 우리는 fx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함수를 fx다, 어떤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표현을 했을 적에 요 함수 이름을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산일 때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지.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속일 때는 자, 변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수가 1에서 2 사이에 놓일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1 확률 이렇게 물어야지. 변수 x가 무슨 값이 될 확률 해버리면 이거는 0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그지? 어떤 수든 간에 그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있을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2 사이, 요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은 총 12칸 중에 한 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 확률을 지금 같으면 이제 12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됐지? 자, 확률 함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A고 여기 B라고 치자. 자, 변수 X는 A부터 B까지 정의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확률은 해버리면 이 함수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그지? 확률이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프가 정의된 요 안에서만 이야기한다. 다른 쪽은 내려가도 관계없어. 요 정의된 범위 안에서는 함수 fx는 항상 0 이상만 돼야 돼요.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자, a부터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가 되면 알파, 베타 사이에 이 함수 fx가 x축하고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전체 확률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넓이가 항상 1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확률의 합이 1이다. 시그마 pi가 1이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넓이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넓이가 1이다. 그럼 이런 넓이를 구하려면 곡선에 대한 넓이는 자, 이렇게 나중에 적분을 해야 돼. 적분. 자, 이렇게 적분하는데, 자, 적분은 지금 안 배운 상태다. 그제?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넓이 구하는 건 안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뭐는 넓이를 구할 수 있냐면 이런 직선으로 된 것들은 다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함수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런 함수만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이 함수가 이제 아니라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때 상수 k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여기에 어떤 모르는 값이 있을 때는 합이 1이다 이렇게 했잖아. 자, 연속일 때는 이거의 넓이가 1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의 넓이가 1이 되더라. 그럼 요거를 떼어서 여기에 붙여버리면 요 직사각형하고 같겠네. 그지? 그럼 요게 3이고 요게 k니까 넓이는 3k가 되네. 요 부분을 떼어서 여기에 붙였다. 그지? 자, 그럼 요 넓이하고 같을 거니까 요 넓이는 3k. 그 3k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k 값이 3분의 1이 되면 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3부터 5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직선이네. 2,0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제? x절편이 2,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직선인데 3부터 5까지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자체가 이런 2,0을 지난다 했지. 이렇게 돼버리면 봐. 3부터 5까지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아래쪽에 있잖아. 그래서 K가 음수일 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K가 양수인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수인 형태가 되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2,0을 지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직선의 형태에서 3에서부터 5까지. 3에서부터 5까지. 요거의 넓이가 1이다라고 해주면 되잖아. 3에서부터 5까지 이거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뜻이. 넓이 구한다. 요건 사다리꼴이네,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을 구해도 되지만 요렇게 되는 삼각형을 구해서 요 삼각형을 빼도 되겠지. 요 삼각형을 구해서 요 삼각형 빼도 되겠다. 그지? 그럼 삼각형 넓이 2분의 1. 자, 밑변 3. 그다음 높이는 요 함수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에 해당하네.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3k 이렇게 돼. 요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자, 거기서 빼기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 곱하기 높이는 3을 집어넣어주면 k 이렇게 돼. 자, 이거를 계산하면 이 계산 결과가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양변에 2를 곱하자. 그럼 여기 2가 되네. 그럼 9k 빼기 k니까 8k가 되고 2니까 요 k 값은 또 4분의 1이 되면 된다. 확률의 합은 1이다. 그 조건 쓴 거다. 확률의 합은 1이다는 조건. 자, 다음 중 x가 여기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했다.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무슨 부분이 있으면 안 돼? x축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있으면 이거는 그래프가 될 수 없다 있지.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이제는 뭐가 만족돼야 돼?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 돼. 그지? 넓이가 1이 되는데 먼저 요 폭은 요거는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2가 되니까 이것도 땡이네.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지?
자, 요거는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2분의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하니까 요건 1 해서 요 식이 쓰는 거예요.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넓이가 1이더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 정의된 그래프야. 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변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의 넓이가 일단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가 되고 높이가 a가 되는데 요게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일단 2분의 1이 돼야 돼. 요 a 값이 2분의 1이 돼야 돼. 자, 이제 뭘 찾냐면 변수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해서. 그럼 변수가 1이 여기 있네. 1. 그럼 1 이상일 확률은 1부터 3까지일 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요 직선이 기울기가 3이고 2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6분의 1이네. 그지? 근데 마이너스 6분이니까 요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 그 다음에 y절편이 2분의 1 요렇게 되는 직선이죠. 자, 그 직선에서 요 파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1을 집어넣은 거예요. 1.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요거 6분의 3이니까 6분의 2가 되네. 6분의 2니까 요 길이는 3분의 1이 되네. 요 길이. 그래서 요거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요 확률이잖아. 그래서 그 확률 x가 1 이상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그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 연속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2까지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그죠? 자, 0일 때 연결되는 0 집어넣으면 2k.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2k. 그럼 0일 때는 2k네. 0일 때는 요 값이 2k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자,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점을 지나겠네. 요렇게 되는 직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거는 2일 때 0이네. 2일 때 0이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을 나타내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요게 1이 돼야 돼. 그래서 요 k는 4분의 1이 되네. k는. 자, k가 구했다. 요 k가 4분의 1이야. 그럼 요 값은 2가 되겠지, 그지? 2분의 1이 되겠네. 자, 이제 뭘 찾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넓이네.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 됐다는 거 알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까지 요 넓이는 요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도 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두 개 다. 자, 요 넓이는 2분의 아랫변 윗변 2분의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요 직선식이 지금 오른쪽 직선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요쪽 길이는 2분의 1을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게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 그래서 8분의 3이 되네. 요 길이가. 요 길이는 8분의 3이에요. 자, 그게 요렇게 들어가요. 자,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이 되네. 그지? 지금 사다리꼴 넓이 구인 거다. 요게 2분의 1. 자, 요게 우리가 찾는 확률에 해당합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요 흰 거를 빼서 구해도 되고, 하여튼 뭐 간단하니까 하여튼 어떻게 요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이 전체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거 요 약분되고, 요게 8분의 4니까 8분의 7. 8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7이 되겠다. 16분의 7. 자, 연소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됐네. 자, 요거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요 K가 지금, 자, 요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하자.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KX의 그래프를, Y는 K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거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럼 KX 요 그래프는 K가 양이라면 요렇게 생겼을 거고, K가 음이라면 요렇게 생겼겠지. 근데 음이 돼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아래쪽 부분이 생기는 게 양일 것 같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 그럼 그게 옮겨져서
옮겨져서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네. 그럼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대칭이라는 거 알겠지? 요거하고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는 결국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서 2를 곱하면 되겠지, 이것도. 양쪽이 대칭이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요만큼을 구해서 2를 곱한다.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고, 자, 넓이.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자, 아래변, 윗변.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k 더하기 4분의. 2분의 k 더하기 4분의. 더하기.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요게 그냥 4분의. 요게 사다리 꼴의 넓이. 거기다 이제 높이를 곱해주면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에요. 0부터 4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다 라고 할 때 0부터 4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자, 여기서만 갖는 거예요. 여기서만.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요 말을 알아야 돼. 그죠? 2-x랑 2 플러스 x. 요 값이 0부터 2에 해당하는 모든 수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한다. 그럼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요 말 뜻이 무슨 뜻이야? 이 말이다, 그지? x 이꼴 2에 대한 대칭이다, 이 말이야. x 이꼴 2에 대한 대칭. 자, 그래프 생각해봐. 여기 2를 기준으로, 요 2를 딱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똑같은 수 x만큼 뺐을 때랑 더했을 때, 뺐을 때랑 더했을 때 함수 값이 같다 이 말이잖아.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 뺐을 때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만약 요때의 값이 요거 같으면 요때의 값은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요만큼을 더했는 값일 때 y 값과 요만큼을 뺐을 때 y 값이 같아. 그럼 요때의 값이 요거면 요때의 값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요 좌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칭되는 형태로 점이 찍혀지겠지.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칭성을 지는 거는 2차 함수가 대칭성을 지니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대칭축이 2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이 2다. x 이꼴 2에 대한 대칭이다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의 또 잘 쓰는 형태가 우리 삼각함수 할 때 배웠던 거. fx 플러스 p가 fx하고 같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 그게 바로 이 함수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럴 때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요거하고 x 이꼴 2에 대한 대칭이다.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줘. 자, 2에 대한 대칭이 될 때는 봐. 이 수하고 이 수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야? 4가 되지. 그거를 2로 나눈 요 수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x가 없어져야 돼, 항상.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f의 1 빼기 x랑 f의 3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봐. 이 수가 서로 다르지. 다를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4네, 그지? 그래서 나누기 해서 x 이꼴 2에 대한 대칭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x 이꼴 a에 대한 대칭. 자, 그 식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요거는 x 이꼴 2에 대한 대칭이래. 0부터 1까지가 확률이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요 확률이 3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요렇다라고 치자. 0부터 1까지. 그럼 요거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뜻이겠네. 요거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요 성질에 의해서 이 함수 f는 요게 y 이꼴 x 이꼴 2가 있다 말 여기에. 2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1은 여기 가면 요게 3이 되고 요게 4가 되는 위치에서 똑같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3부터 4까지도. 그럼 요것도 역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확률 함수에 위에 있는 요게.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가 얼마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정의되기를 0부터 4까지가 정의되어 있지.
근데 0부터 1과 2에서 3까지는 문제에서 준 거야. 요거를 줬기 때문에 대칭이다는 조건으로부터 요걸 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도 역시 어떤 형태의 대칭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밀도 함수가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서 3분의 2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1이 되겠지. 요 넓이는.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0부터 4까지가 정의되니까. 자, 그래서 묻기를 1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잖아.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요 뜻만 알면 쉽게 볼 수 있는 거다. 그제? 2에 대한 대칭이다는 요 뜻만 알고 있어. 정규 분포 그런 게 있어. 정규 분포. 우리 분포 하나 배웠던 게 뭐냐? 이항 분포 하는 거 배웠지? 자, 이항 분포는 이렇게 표현했어. B, N, P 이렇게 씁니다. 이항 분포. 자, n번의 독립 시행에서 한 번 시행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다. 그제? 그러면 n번 시행했을 적에 그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x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 했잖아.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요 변수에 대한 평균은 np, 요 변수에 대한 분산은 npq 이런 거 했었다. 그제? 요게 이항 분포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정규 분포라는 게 또 나왔네.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n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이항 분포를 이렇게 쓰듯이 어떤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n 이렇게 쓰고 m 시그마 제곱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정규 분포 이게 평균을 요 자리에 적고 요 자리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정규 분포. 그럼 뭘 정규 분포다 하는 것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규 분포가 뭘 정규 분포를 하느냐면 다 정규 분포야. 인원이 적을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자, 학교에서 우리 학교 인원이 뭐 400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학년이 400명이에요. 그럼 이 인원수가 많네, 그제? 인원수가 한 뭐 100명, 200 이렇게 되면 많은 인원수예요. 요런 형태에서 이제 뭘 알아보느냐면 몸무게를 조사해 볼 거예요. 몸무게. 몸무게 조사한다.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학교 몸무게가 만약에 이제 평균이 뭐 한 60kg라 치자. 평균이 60kg면 요 60에 해당하는 요 사람들 수가 어떻겠노?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 부분이 제일 많겠지. 평균 몸무게가 60이라고 하면 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했을 때 평균이 60이라고 하면 평균에 해당하는 이 인원수가 가장 많겠네. 그러면 70은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 평균이 이거보다 더 많지는 않겠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인원이 적은 데서 조사를 해주면. 근데 인원이 많아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 그럼 이게 70이면 몸무게가 더 적은 50도 어떻겠노? 역시 그거보다는 평균에 있는 그 인원수보다는 좀 적겠네. 80kg는 그 다음 40kg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 모양이 평균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래. 아무거나 임의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버리면 아닌데 임의로 해버리면 그렇단 말이야. 자, 또 뭐 몸무게 있고 그 다음 키도 마찬가지야. 키도. 자, 평균 키가 해당하는 이 부분이 역시 가장 많이 되겠네. 이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단 말이야. 자, 학교 시험 점수. 자, 우리 학교 이번 수학 성적이 평균이 60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수를 분포를 보면 요 60점에 해당하는 사람, 60점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90점 이런 사람들은 적어지고 저 밑에 뭐 30점, 20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적어지는 거예요. 인원수가.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말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또는 그 말이 없더라도 전체 인원수가 많을 때는 어떤 거기서 취한 자료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에 나오는 건 다 정규 분포 따르는 것만 할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만. 자, 정규 분포를 따르면 지금부터는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면 확률 분포 곡선이 앞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즉 이렇게 정근선이 형태로 쭉 타고 가는 요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다룬다는 것은 뭐 이 함수 자체가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 복잡한 식은 쓰지 말고 적분을 해서 이 넓이를 다 일일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는 나중에 저 책 끝에 보면 정규 분포 표 해서 이제 표를 하나를 줘. 그래서 그 확률, 즉 이 넓이를 우리 확률이라 하잖아. 그지? 그 계산된 값을 표에서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 항상. 그럼 이제 이 정규 분포 곡선 특징만 이해하자. 정규 분포 곡선 요런 종 모양이에요. 정근선이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정의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는 X축과의 사이의 넓이는 1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정규 분포 곡선은 요 평균 값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요게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다 보면 요렇게 종 모양을 그리는데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좀 넙득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럼 이 두 개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자, F하고 G는 F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더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요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 이 그래프는 좀 퍼져가 있단 말이에요. 퍼져가. 평균에 대해서 퍼져가 있는 거고 요거를 요렇게 오므린 것, 전체를 평균으로 더 많이 모은 것, 그게 왼쪽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넓이가 1이라고 했잖아. 전체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져야 돼. 그럼 이렇게 넙득하던 이런 모양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쪼아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면 위는 어떻게 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체 넓이는 1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그래프를 옆으로 퍼지게 만들면 그게 2번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2번 그래프를 또 더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버리면 그게 1번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1번 그래프로 넘어오게 되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번에서 2번 그래프로 모양을 만들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지? 전체 그래프. 왜? 사이에 넓이 합은 둘 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해됐지? 이때 1번과 2번 그래프를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1번, 2번 그래프에서 대칭 축이 x1과 x2 요 값에 x1과 x2 요 값을 볼 때 x2의 값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료는 평균은 오른쪽에 있는 gx가 더 높은 거예요. 평균은. 그런데 자료들이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는 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야. 그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평균에 자료들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요런 자료는 고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자료들은 고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표준 편차와 G의 표준 편차를 비교하면 어느 표준 편차가 더 커도 어떤 표준 편차가 더 커? 산포도가 더 커. 산포도가 크다는 것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지? 이게 더 많이 자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gx에 대한 표준 편차가 이 fx에 대한 표준 편차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료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1번 자료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고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1번이 작고 2번이 더 큰 거예요. 평균을 보면 x1보다는 x2, 즉 gx의 평균이 더 높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번에 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다. 자, x1, x2 요거에 대한 평균은 같다 하니까 틀렸지. 이거는 평균은 오른쪽 x2 쪽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 x2 누가 더 크노 했다. x2 쪽이 더 크니까 x2 쪽이 더 크다. 평균은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없지. 자, 그 다음에 x1과 x2의 표준 편차를 보면 x2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3번이 맞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그래프가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중심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틀렸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수 x1이 자, 그럼 답은 3번이 답이지. 자, 그럼 5번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x1이
x1보다 작을 확률, x1보다 작을 확률은 바로 요 확률이네, 요 확률. 그럼 요거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은 0.5가 되겠지, 그지? 0.5. 그 다음에 x2가 요 x2보다 클 확률. 여기서 변수가 요거보다 클 확률. 요것도 대칭에서 오른쪽 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도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반이, 전체의 반이 되는 거예요. 이 값도 역시 0.5가 돼서 이 두 개의 값은 같게 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겠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네. 그럼 이 변수는 이렇게 생겨서 요게 평균이 된다. 이런 말이지. 변수, 자, x1이 m보다 작을 때, 그럼 x1은 여기 있는 거예요. x1은. x1이 m보다 작을 때, 항상 m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요게 m이야. x1이 x1보다 작게 될 요 확률은 0.5 더하기 벌써 틀렸지. 0.5 빼기 이렇게 돼야지. 0.5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 그지? 반을 해야 0.5가 되니까. 그 0.5에다가 확률을 더했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이 틀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가 m이야. 그럼 이게 뭔데? A하고 B는 평균이, 요거 두 개의 평균이 M이잖아. 산술 평균. 그럼 AB가 어떻게 있다는 뜻이냐면, AB가 요 평균에 대해서 AB는 요렇게 돼 있다. 대칭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A하고 B. 어느 게 A인지 B인지는 모르지만, 그지? A하고 B가 평균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AB의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이 M이 될 거 아니야. A하고 B는 M에 대한 대칭의 형태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요 a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b보다 클 요 두 개의 확률은 똑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되네. 자, 그 다음 요게 m일 때 x가 a보다 작을 확률은, a가 어디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a가 어디 있다 치자. A보다 작을 확률 하면 요 확률 나타내잖아. A보다 작을 확률. 자, 요거는 1 X가 A보다 클 확률을 1에서 뺐다. 자, 전체에서 요만큼을 뺐다. 이 말이네, 그지? 1에서 요만큼을 빼면 빨간 거다. 아,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변수 X가 요거 1 확률이 최대가 돼요. 자, 정규 분포라 있다, 그지? 정규 분포기 때문에 13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균이 13이니까. 자, 여기서 요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을 구했더니 이 확률이 최대가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최대가 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요 확률을 구했더니 요 확률이 최대가 돼. 자, 요게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요걸 빼니까 어떻게 돼? 6이지, 빼면. 여기서 요걸 빼면 요 폭이 6이야, 6. 요 폭을 유지하면서 파란 선 두 개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폭 6을 유지하면서. 자, 그럴 때 이거의 넓이가 가장 크게 되려면 지금과 같이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대칭이 돼 버릴 때가 넓이가 가장 커지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런 것보다는 제일 가운데 이 넓이가 요 폭은 똑같아 있다. 6으로 요게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요게 마이너스 3 옮기서 10에서 16까지 요렇게 넓이를 구하면 요 넓이가 가장 커질 거 아니야. 넓이가 큰 거를 많이 가질수록 넓이는 커질 테니까, 그지? 그래서 k-2 요 값이 1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요 값이 16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폭이 6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가 6이 되면 요쪽이 3이고 요쪽이 3일 거 아니고. 그래서 10부터 16까지 10부터 요 왼쪽과 요 값이 하나는 위에 거는 10이고 요게 16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12가 될 때 이거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는 게 요게 m이겠지. 요게 변수 x가 m에서 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할 때 m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2a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지? 여기서 요까지의 넓이가 2a다. 그 다음에 4 시그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의 넓이는 4b가 돼. 그럼 4b는 요렇게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제는 m 마이너스 4 시그마와 이쪽에 m 플러스 4 시그마 했을 때 요만큼의 넓이는 4b라고 한 거예요. 4b. 그렇게 줬다 넓이를. 자, 이제는 뭘 찾냐면 m 마이너스 4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요게 m 마이너스 4 시그마가 요게 지금 요게 m 플러스 2 시그마잖아. 자,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인가를 구하라. 자, 요거는 요쪽 반의 넓이가 2b잖아. 2b. 여기 전체가 4b. 요만큼이 2b잖아. 그럼 요 넓이라는 것은 바로 이쪽 반의 넓이에 해당하겠지. 이 전체 넓이가 2a가 되기 때문에 요 넓이는 a가 되네. 해서 요 전체의 넓이는 2b 더하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변수 x가 m부터 x까지일 확률, m부터 x까지일 확률. 자, 무슨 확률이냐면 요게 평균이야. 요 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m부터 x까지일 이 확률이야. 요 확률이야. 평균부터 x까지일 확률. 그런데 요 x가 얼마냐면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야. 요 x가 평균에다가 0.5 시그마를 할 때의 확률이 0.191호예요. 또 m에서 1 시그마까지 갈 확률은 요렇게 1.5는 요렇게 2일 때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값들이 요렇게 나와 있다 지금. 자, 이럴 때 확률 변수 x가 요러한 정규 분포를 따라 45 그 다음에 5의 제곱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확률 변수 x 요런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러면 요 표 뜻이 뭐냐면 요게 45야. 45인데 45 평균에서 0.5 시그마야. 0.5 시그마는 요게 시그마니까 0.5 시그마는 2.5지. 그럼 요게 47.5가 되는 거야. 요까지 변수가 될 확률이 0.191호다 이 말이야. 요 말뜻이 그지? 평균이 지금 45야. 그럼 45 더하기 시그마가 될 확률이 이렇지. 그럼 45 더하기 5니까 요거는 50까지. 요 확률을 구하면 요 확률이 0.3413이다. 그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요 표 뜻이. 자, 그러면 35에서 50까지일 확률을 물은 거야. 요게 45가 되면 35는 여기 있네. 35는. 그 다음에 50은 요렇게 있네.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쪽 확률과 요쪽 확률 두 개로 나눠서 구할 거다. 요쪽 확률 두 개로 나눠서 구할. 자, 먼저 45에서 50까지일 확률은 45에서 50까지일 확률은 5만큼 더 갔지. 5. 자, 5가 여기서 시그마잖아. 그럼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면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다. 이렇게 돼. 자, 35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시그마 2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갔지. 근데 2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간 이쪽 넓이하고 당연히 같을 거 아니까. 대칭이니까, 그제? 요 파란 거 넓이는 45에서 55. 이 넓이랑 왼쪽 넓이는 똑같을 거 아이가. 그럼 55를 갖다는 것은 45에 10을 더 갔지. 10을 더 가면 평균에서 2시그마를 갖다는 뜻이야. 평균에서 2시그마를 갖다는 뜻이야. 그게 0.477이네. 그죠? 왼쪽 넓이가 0.477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는 확률은 요거 두 개의 합이 된다. 이거.
자, 또 그런 뜻으로 지금 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건 나중에 이렇게 안 써. 안 쓰는데 정규분포 그냥 뜻만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평균이 20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 x가 어떤 수보다 클 확률이 0.9772가 돼서, 그럼 요 a는 어디 있겠노 생각해. 어디쯤에 있겠노 봐.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요 a라는 값은 20보다는 왼쪽에 있는 값일까 오른쪽에 있는 값일까. a가 여기 있어야 돼. a가 확률이 봐 0.977이면 약 1이잖아 1, 그지? 자, 이렇게 돼야 확률이 0.9772가 되잖아. a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0인데 a가 이렇게 와버리면 이 확률이 0.5보다 더 클 수가 없잖아, 그지? 0.5보다 더 크다는 말은 a보다 이상인데 그 a가 20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자, 왼쪽에 있으면 이 부분은 0.5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0.5를 빼면 4772가 되는 거예요. 0.477. 왼쪽 요거의 넓이가 0.477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넓이가 0.477은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요 20으로부터 2 시그마만큼 더 갔을 적에, 그럼 2 시그마니까 지금 시그마가 4잖아. 4. 8만큼 더 가면 28이 되겠지. 이때의 넓이가 0.477이잖아. 근데 이것도 넓이가 0.477이야. 그럼 요거랑 딱 대칭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럼 요게 8만큼 갔으니까 요것도 8만큼 가겠네. 그래서 요 A 값이 12가 돼야 된다는 뜻이래요. 그 다음. 자, 이제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는 걸 볼 거야. 표준화된 확률 변수. 자, 어떤 변수가 하나 있어서. 자, 이 변수에 요 변수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요 변수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요 변수의 표준 편차를 다시 나눠줘. 자,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어. 요 변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러. 표준화된 확률 변수. 자,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 x의 어떤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있을까요? 그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다룰 거예요. 지금 x를 다루는 게 아니고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다룰 거예요. 그럼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시그마분의 1은 어떤 숫자잖아. 시그마 m은 그지? x는 어떤 변수고, 그래서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요렇게 생긴 변수야. 자,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봐. 평균을. 자, 평균을 구해보면 우리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 ax b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면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 더해주면 되잖아. 자, 시그마 ax 더하기 b를 구하라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네, 그지? vax 더하기 b를 구하라면 vx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 지금은 변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시그마 분의 1, 시그마 분의 1 x에 대한 평균. 자,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돼. 근데 이 m이 뭐야? 바로 2x잖아. 평균이니까, 그제? 그래서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야. 자, 변수를 어떻게 바꿨냐면, 예를 들어 이게 내 시험 점수야. 이 x가 내 시험 점수라고 해봐. 이 시험 점수에서 우리 반의 거를 한다면, 우리 반에서 내 점수, 우리 반 평균을 빼고, 우리 반 표준 편차를 나눠서 내 점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점수를. 그럼 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반 학생 전체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들 Z들로 우리 반 점수를 모두 바꿔버려. 바꿔버리면 바꿔놓고서 이제 그 점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항상 0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쳐줘. 자, 이제 표준 편차를 봐.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 그제? 그래서 여기다 시그마 분의 1을 더 곱해주면 돼.
똑같은 시그마니까 요거는 1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뭘 들어가느냐면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어떤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z는 요 x를 가지고 만든 표준화된 확률 변수 z야. 그지? z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요런 형태의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거는 자, 무슨 용도냐면, 자, 1반 학생, 2반, 요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 자료가 다르지, 서로. 예를 들어서, 1반, 2반 하지 말고, 우리 반 국어 성적하고, 자, 수학 성적. 국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을 비교해 봤는데, 요 국어 점수를 다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요런 방법으로. 그러면 이 국어는 평균이 얼마? 0. 표준 편차는 1. 이렇게 되는 자료를 받겠지. 자,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점수들을 다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자,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표준화된 변수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한다. 요 국어는 0.7이었고, 자, 수학은 1.2야. 이런 식으로 평균이 0이니까 0 근처의 어떤 값으로 값이 표현이 되겠지. 표준화 시키니까 둘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국어와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적에 수학이 잘했는 거예요. 수학이. 근데 실제 점수는 수학하고 국어 점수는 꼭 수학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수학은 평균이 예를 들어서 되게 낮았어. 평균이 한 30점 나왔어. 엄청 어려워가지고. 근데 국어는 평균이 80점이 나왔어. 그럼 국어는 80점을 정도 받았고 수학은 예를 들어서 한 50점 받았어. 그럼 점수는 수학이 낮기 때문에 80점하고 50점을 비교를 해버리면 누가 잘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이 자료는 서로 평균이라든가 이 난이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각 자료를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표준화된 이런 값이 나타나지. 이때는 이제 이 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점수는 누가 높은지는 모르지만 시험은 누가 더 잘 친 거냐면 수학이 더 잘 친 시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료가 서로 다를 때 그 서로 다른 자료들을 비교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예요. 자, Z를 빨리 외워야 돼. 어떻게? 변수에서 요 변수의 평균을 빼고 요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변수 X가 10일 이하일 확률은 Y가 얼마 이하일 확률과 같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변수야, 그지? 자, 변수 X는 평균이 7이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네. 근데 이 Y는 평균이 16이야. 평균이 16인데 표준 편차가 3이네. 더 크네. 그지?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요거는 16이 되는데 그래프가 옆으로 조금 더 퍼져 있는 모양이야. 그래프, 요거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요 변수가 요 표준 편차가 요거보다 더 크니까. 그지? 이 자료가 좀 더 넓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요 X는 11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이 확률이랑 여기에서 얼마 요 확률이 같게 되겠는가 이 말이잖아. 이 두 개의 확률이 같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 K 값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시켜버리냐면 똑같이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둘 다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도 합동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둘 다 1이니까, 그지? 이 그래프 폭도 똑같은 그런 그래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화를 시켰을 적에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요거는 11은 얼마냐면 자, 11 내 점수에서 자, 여기서 얘기한다, 그지? 평균을 빼는 거예요. 요게 평균 시그마 제곱이니까 7이 평균이지.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 2를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4니까 요 값이 2가 되네, 그지? 그러니까 요 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 바로 좌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똑같아 있다. 같은 그래프야. 왜? 평균도 같고 표준 편차도 같기 때문에.
벌어진 폭이 똑같아요. 이 두 개는 합동인 그래프예요. 그럼 이 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식에서 이거랑 넓이가 같으려면 똑같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그래서 이제 이 K를 표준화식이자 이제 이거는 요 변수를 따르지. 요 전기분포를. 그래서 내 점수 K에서 평균 16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요 값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2가 돼야 된다. 그럼 요게 6이 되니까 K는 22가 되네. K는 22. 자, 두 확률 변수 XY가,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가 되고, 자,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30이고 표준 편차가 2다. 이렇게 돼요. 요때 X가 80 이하일 확률이랑 Y가 K 이상일 확률이 같다. 이렇게. X가 80 이하일 확률. 자, 요거를 표준화를 시키자. 자, Z는, 자, Z로 바꾸면 평균의 변수에서 X니까 위에 평균 100을 빼서 표준 편차 5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키면 이상이야, 이상. 자, 이상이 되면 K에서 평균이 30이니까 30을 빼서 표준 편차가 4니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요 확률이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좌변은 뭘 나타내느냐면 표준화하면 평균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표준화식이면.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여기 있지. 이거 이하일 확률 이 말이네. 근데 이게 대칭된 그래프잖아. 대칭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이상일 확률과 같으려면 요 값은 어디에 와야 되느냐면 요쪽 편에 이렇게 와서 요거 이상일 확률 요렇게 갖다 해야 돼요. 해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4가 되면 된다. 그럼 16이니까 K는 46이 되겠네. 자, X는 14, 2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Y는 M 3제곱 요런 평균을 정규분포를 따르네. 그럼 X가 10에서 14라고 했지. X가 10에서 14는, 자, 10은 10 마이너스 14를 하고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 다음에 14는 0이 되네. 그지? 14에서 14 빼버리면. 요 확률에다가 2를 곱한 거하고 같다 있네. 자, Y는 2니까 2에서 평균을 빼고 Y는 밑에 거 봐야 되지. 표준 편차를 나눈 게 되네. 그럼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X가 아니고. 이것도 Z고 이쪽도 Z지. 표준화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을 빼야 돼. 근데 평균이 M이잖아. M. 그럼 여기서 M을 빼니까 2M에서 M이 되겠지. 그럼 M-2가 되네. M-2. 자, 거기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표준 편차는 3이네. 3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요 확률이 서로 같다 이렇게 했네.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확률이야. 그거를 2배를 하면 요 확률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뭐가 돼 있는 수냐면, 자, 잘 봐라. 요 수하고 요 수는 어떤 수냐면, 요거는 M 빼기 2고 요거는 2 빼기 M이잖아. 요거 두 개는 뭐만 다른 상태야? 부호만 다른 상태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까지. 요게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까지. 요 두 수 이해되지? 요 두 개의 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달라졌대죠. 그러면 좌변은 무슨 뜻이냐면 요런 정규 분포에서 요게 0이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확률의 2배하고 같은 거야. 이 확률이.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어디까지 확률? 2까지일 확률과 요렇게 같아야 되겠지. 요거의 2배니까. 2배인데 요 변수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돼서 요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이니까 8이 되겠네. 8. 자, 요걸 우리는 정규분포표라고 해. 요거를 정규분포표라는데, 자, 정규분포표 뜻이 뭐냐면, 요 정규분포 뜻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0부터 스몰 z까지일 확률인데 그 스몰 z가 예를 들면 0.5란 말이에요. 그러면 0부터 0.5까지일 확률이 0.191로다. 그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0부터니까 이게 0이잖아. 표준 확률 변수는 평균이 0이지 표준화 시켜버리면 0부터 요게 0.5 하는 거는 요 0.5까지의 요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변수 x가 0에서부터 0.5까지일 확률이 요 확률이 0.191호다 이런 뜻이야. 자, 이 말은 이거하고 같겠지. 요게 마이너스 0.5가 있어. 그럼 변수 z가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일 확률, 요거랑 같은 말이 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확률이나 0부터 0.5까지일 확률은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음수 쪽은 항상 문제는 0부터 어떤 양수까지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음수일 때는 확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수 쪽 확률과 대칭이 돼 있을 거니까 양수 쪽 확률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 됐지? 0부터 얼마까지인 값을 표로 준 거야. 이게 확률 분포표라는 것이. 자,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4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네. 이때 55에서 x가 67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55에서 67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말은 표준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나타나면 자료를 다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돼. 자, 55에서 평균을 빼. 그럼 55에서 63을 빼면 8이 되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8인데, 그걸 다시 표준 편차 4를 나눠줘야지. 표준 편차 4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Z인 거예요. 표준화 시켰으니까. 자, 67에서 평균을 빼면 4가 되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요게 1이 되네. 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요게 0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플러스 1이 있네.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요 표는 0부터 이 말이야, 그지? 0부터 1까지일 확률.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 0부터 1까지일 확률. 자, 그게 0.3413이 되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 표에 없어, 그지? 표에 없지만, 이 그래프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는 결국 0에서부터 2까지일 요 확률과 같을 거 아니가?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0부터 2까지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게 0.4772가 되네. 요거 두 개를 더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할 확률이 0.1554가 돼. 빨리 표준화 시키자. z가 자, 18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5를 나눠주니까 10분의 4니까 마이너스 0.4가 되네. Z가. 자, 20은 평균을 빼면 0이니까 이렇게 되네. 그지? 요 확률이 0.1554라는 말이네. 자,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겠지. 마이너스 0.4에서 0까지는 사실은 0에서부터 Z가 0.4까지 이 확률이 0.1554다. 만약에 표를 줬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0.4에서 0까지 이거는 표에는 없다. 그지? 표현 항상 0부터 양수 쪽만 있으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고쳐버리면 이거는 0부터 0.4까지일 확률이 이렇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22를 표준화시키자. 22를 표준화시키면 Z가 자, 22에서 평균을 빼면 2. 표준 편차를 나누면 5. 그럼 이거는 플러스 0.4네. 그지? 이게 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확률을 주느냐, 문제에서.
0에서부터 0.4까지, 요까지가 0.1554가 되네. 이때 0.4보다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서 이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지. 자, 이 넓이는 표에 없어. 자, 하지만 이만큼이 반이잖아, 반. 그게 0.5예요, 0.5. 자, 0.5 중에 요만큼을 빼버리면 되겠지. 자, 그 확률이 0.1554다. 이렇게 돼. 해서 요만큼이 답이 되겠다. 됐지? 이 바깥쪽을 구할 때는 반에서 요거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가 나와 있다.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70의 3제곱이야. 정규 분포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제 변수 y는 또 y는 2x 더하기 3이야. y는 2x 더하기 3이야. 자, y가 140에서 152 사이일 확률은 이 말이야. y가 이렇게 될 확률. 자, 이렇게 되면 y에도 정규 분포를 따라. 이 y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돼. 그제? 이건 x의 평균과 분산이잖아. 그럼 자, y가 이렇게 되면 y에 대한 평균은 x에 대한 평균의 2를 곱해서 3을 더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143이네. 그제? 이건 143이 되는 거예요. 자, y에 대한 표준 편차는 x에 대한 표준 편차에다가 2만 더 곱해주면 되지. ax 더하기 b 할 때 a의 절대값을 곱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x의 표준 편차가 3이잖아. 그럼 요 표준 편차는 6이 되는 거예요. 해서 y는 평균이 143이고 표준 편차가 6이기 때문에 6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요렇게 되는 확률 변수에서 요거를 구하라는 말이잖아.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럼 이제 다시 표준화를 시키면 자, 140에서 이제 평균은 70이 아니고 이 70은 x 평균이야. 그지? 항상 자기 평균을 빼줘야 돼. 140에서 y의 평균 140을 빼면 마이너스 3. 자, 그거를 y의 표준 편차 6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0.5. 자, 152에서 y의 평균 143을 빼는 거야. 그러면 9가 되네. 그지? 자, 9를 6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요거는 3, 2는 6, 3, 3은 1.5네. 요게 1.5다. 이렇게 돼. 자, 마이너스 0.5부터 여기 0이 있으면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요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럼 요 확률은 1.5까지일 확률이니까 요게 되겠네. 1.5까지 확률이니까 요거. 요거는 0.4332가 되네. 이제 요 확률은 어때? 마이너스 0.5에서 0은 없다. 그지? 하지만 이거는 0에서 0.5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0에서 0.5까지니까 요 확률이네. 요 확률이 0.1915가 된다. 이 말이야.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겠다. 자, x가 정규 분포 21, 4제곱을 따를 때 20에서 a까지 이 확률이 0.3721이더라. 요럴 때 이제 a 값을 요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시오. 이렇게. 자, z. 자, 20은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이네. 자, 그거를 4를 나눈 게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0.25가 되겠네. z는. 자, a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요까지일 확률이 0.3721이 되네. 자, 무슨 확률이냐면 여기 0이 있으면 마이너스 0.25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면 그게 0.3721이 돼. 자, 그런데 마이너스 0.25에서 0까지 확률은 0에서 0.25까지일 요 확률하고 같잖아. 그제?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냐면 0.0987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가 0.0987. 그런데 넓이가 371이 돼야 돼. 그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넓이 4분의 a-21 요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이거를 더 넘어서야 되겠지. 왜냐면 요만큼이 0.0987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냐면 요 넓이가 전체 넓이에서 요 흰 부분을 빼주면 그게 빨간 부분의 넓이가 되잖아. 다시 봐. 마이너스 0.25부터 어떤 수까지 확률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넓이가 이렇게 되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찾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요 넓이는 0.0987밖에 안 돼. 0.372 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훨씬 가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이렇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요 넓이를 내가 구해야 돼. 요 넓이를. 그래야 요 값을 아는 거지. 자,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전체 넓이에서 흰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0.0987을 이렇게. 그러면 요 빨간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되네. 자, 빼자. 빼니까 요게 4가 되고, 요게 3이 되고, 또 요것도 1 날라갔으니까 6이면 요건 7이 되고, 요것도 1이 넘어갔으니까 2가 되고, 요렇게 되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0.2734가 되노? 이 말이잖아. 0.2734가 되는 거 0부터 0.75까지의 넓이야. 그래서 요 값이 0.75가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A 값 계산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따를 때, 자, 이제 요 변수가 요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표준화시킬 거다. 자, 표준화시킬 거다. 여기서 먼저 평균을 빼. 그럼 M이 날아가겠지. 표준 편차를 나눠. 그럼 이게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자, 여기서 평균을 빼면 K 시그마가 되고, 표준 편차 시그마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K가 되네. 자, 요 확률은 0에서, 이 Z지. 0에서 Z가 K까지 요 확률의 2배가 되겠지.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니까. 0부터 K까지 그 확률의 2배가 될 거야. 그래프는 대칭이니까. 자, 그 확률이 0.8664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2를 나눠버리면 0에서부터 Z가 K까지일 확률이 0.4332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0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0.433이냐면 1.5까지의 확률이야. 그래서 요 K가 1.5가 되면 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 3 제곱을 따라. 이때 X-1의 절대값이 3K1 확률이 0.99다 했네. 자, 여기서 잘 보자. 지금 평균이 1이지 1. X에서 평균을 뺐지 이렇게. 평균이 1인데 X에서 평균을 뺐잖아. 자, 그러면 똑같이 표준 편차 3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표준 편차 3을 나눠줘. 자, 그러면 위의 식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이게 바로 Z의 절대값이 바뀌어버리죠. 자, 그놈이 K, 1 확률 이렇게 돼요. 자, 요 말은 요 Z가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1 확률 이거하고 같은 말이지. 자, 다시 오는 Z가 0에서부터 요 Z가 K까지 요 확률의 2배란 뜻이네.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니까. 자, 그것이 0.99였다는 뜻이 돼. 자, 그래서 0부터 Z가 K까지 확률은 요거 2를 나눠주면 되네. 0.248, 2918, 250 이렇게 돼. 자, 0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0.495가 있다. 0.495가 되려면 2.58까지네. 그지? 그래서 요 K가 2.58이 되면 된다.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자,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네. 이때 X가 55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자, Z가 55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0. 다시 표준 편차를 나눠준 요거 이상일 확률이라는 뜻이죠. 자, 요 확률이 0.9772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확률이 거의 1에 가깝네. 그제? 자, 그러면 요게 0이야, 0. 자, 어떤 수 이상일 확률이지. 어떤 수 이상일 확률인데 거의 1이네, 1. 그럼 요 수가 그러면 이쪽 편에 오면 안 되겠지.
이상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제? 이 변수가 이쪽 편에 오는 거예요. 6분의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이 이쪽 편에. 이 확률이 0.977이야. 근데 이 확률이 얼마야? 이게 0.5잖아. 0.5기 때문에 이 확률이 0.4772가 되는 거예요. 자, 0부터 얼마까지가 0.477이었냐면 0부터 2까지가 0.477이지. 0부터 2까지가. 그러면 0.477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겠네. 그제?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시그마는 5가 된다는 뜻이다.